피봇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피봇 분석은 어제의 고가, 저가, 종가를 기준으로 오늘의 기준선과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을 계산하는 분석입니다. 추가 설명을 하면 전일의 고가, 저가, 종가를 평균해서 전일의 중심 가격을 산출하고요. 그걸로 지지와 저항의 가격대를 추가로 계산해서 하루의 평균적인 가격 흐름을 예상하는 방법. 은근 말이 어렵죠? 하지만 몰라도 됩니다. 차트에 다 나타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은데 한번 보기만 하세요. 피봇이 중요한 이유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주가의 변동성 분석에서 기준이 되는 중심 가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기준선을 바탕으로 지지와 저항을 차트에 표시해서 단기 매매에 주로 활용을 하고요. 피봇 지지보다는 피봇 저항을 더 많이 사용하지요. 피봇 1차 저항, 2차 저항, 그리고 피봇 지표는 단타와 스윙 매매 투자자에게는 거의 필수 보조 차트입니다. 뭐 확실치는 않지만 세력들은 피봇을 많이 쓴다는 썰이 많이 돌죠. 오늘은 피봇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일봉이고요. 여기서 분봉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3분봉상에 제가 가격 이동 평균을 아무것도 설정을 안 했는데 지금 바로 설정을 할게요. 더블 클릭하시고 라인 설정해서 5, 10 이렇게 뭐 20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설정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피봇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무 일봉이나 대신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유형, 속성, 기준선이 나오는데 기준선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색깔하고 포인트를 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네 가지를 정할 건데요. 먼저 시가, 당일 시가죠. 시가에 검은색 3포인트. 그 다음에 전일 고가, 전일 고가에 파란색 3포인트. 그 다음에 피봇, 기준선, 분홍색, 분홍색, 주황색인가? 연한 주황, 주황색 3포인트. 그 다음에 2차 저항은 붉은색 그대로 두고 3포인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당일 시가, 전일 고가, 피봇 기준선, 피봇 2차 저항 이 4개를 설정을 했고요. 표시 옵션은 기준선 이름이나 기준선 값 2개 다 하셔도 되는데 뭐 하나씩만 하셔도 됩니다. 일단 표시 옵션에서는 기준선 이름을 넣고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선이 몇 개가 보이죠? 한 10분, 5분봉으로 볼까요? 10분봉. 이렇게 선이 계속 보입니다. KMH, 어제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죠. 여기가 피봇 기준선, 전일 고가, 당일 시가, 피봇 2차 저항선 이렇게 일단 설정이 되는 겁니다. 설정까지 알려드렸고요. 피봇 기준, 전일 고가 기준 해서 매매하는 실제 테크닉을 설명을 드릴게요. 피봇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설명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보여지는 대로 해설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해설자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해석은 저만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피봇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간 KMH가 3분봉상 나타나는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는 4%대에서 시작을 했고요. 일단 3분봉상 먼저 양봉을 하나 내고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는지 일단 피봇 아래로 내려왔죠. 많이 내려오진 않고 그 3분봉상의 5봉 근처에서 반등을 해서 쭉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을 보이는데 3분봉상의 10에서 지지를 못 받고 3분봉상의 20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측 우상향을 시작을 해서 계속 상승을 하다가 1차 여기가 1차 피봇 1차 VI죠. VI 때 좀 조정을 받고 눈치를 보다가
그대로 2차 피복까지 갔고 거기서 다시 조정 좀 보이다가 10봉에서 상한가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일단은 KMH 저희가 실전 투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를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후든 저녁이든 입수한 팀이 아침에 좀 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일반 대부분의 개미나 다른 쪽 뭐 세력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매물을 던졌겠죠. 조금이라도 먹고 나오는 단타 치는 분들이 그게 이제 피봇 2차를 돌파한 후에 깨지고 다시 이제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일단은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전일 종가가 26,150원이었으니까 26,150원에서 29,000원 갔으면 상당한 수익이 나왔죠. 그러니까 또 오늘 산 사람이 단타로 던지고 그걸 20봉에서 지지받고 쭉 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몇 번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차트의 후행성에 따라서 추가로 지나간 일을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꼭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피봇이 이렇다는 거를 일단 K매치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케이스도 설명을 드릴게요. 피플바이오입니다. 이거는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약간 내려갔다가 시가를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했죠. 여기도 역시 3분 봉상의 5봉 지지를 계속 타면서 결국 피봇 2차까지 갔습니다. 근데 피봇 2차가 항상 요 네 가지 선은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고 다시 20봉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쭉 기준선과 시가까지 내려왔어요. 기준선에서도 재반등을 할 수 있었겠지만 기준선을 깼고 일단 당일 시가까지 내려와서 옆으로 또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다가 재상승. 하지만 이번에는 힘이 약해서 전일 고가도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온 케이스. 다시 K매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K매치는 지나간 이 모습에서 일단 조정이 한번 나왔는데 기준은 그냥 정하면 됩니다. 3분 봉상의 5봉, 10봉, 20봉 아니면 피봇 2차 이 네 가지를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 여기서 받을 피봇 2차에서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피봇 2차까지 안 오고 그 위에 20봉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힘이 세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실전 투자에서 말씀드렸듯이 M&A 그 경영권 분쟁이 걸려 있어서 계속 DB 금융 투자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상향 이런 좋은 케이스고요.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3%대에서 시작을 해서 옆으로 쭉 횡보를 했죠. 3분 봉상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30분간을 쭉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그러다 힘이 빠졌다가 20봉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시가 돌파하고 좀 더 횡보하다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피봇 2차를 돌파한 후에 우상향으로 쭉 갔던 케이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봇 2차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이 당일 시가가 전일 고가보다 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전일 고가가 당일 시가보다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가장 위에 있는 게 피봇 2차 저항선은 아닙니다. 당일 시가가 피봇 2차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요 네 가지 선은 항상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요 상태로만 기억을 하지 마시고 요 네 가지 선이 가지는 지지와 저항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다른 케이스, 다른 주가들을 많이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피봇과 당일식과 전일 고가가 주는 지지와 저항의 의미를 좀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피봇의 매매 전략 중에 가장 뭐 기본적인 것,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걸로 참고해야 될 만한 게 피봇 기준선은 상승 종목의 지지 역할을, 피봇 2차 저항선은
강한 저항을 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피봇 2차를 돌파한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요. 피봇은 일봉보다는 1분봉이나 3분봉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피봇 2차 저항선과 기준선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추세 전환, 위든 아래든 추세 전환 확률이 크다는 점 일단 기본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피봇의 개념만 배우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엔 실제 매매 사례를 제가 어떻게 피봇을 기준해서 매매하는지를 보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꼭 색깔과 포인트를 같이 설정하셔야 제가 설명드릴 때 이해가 쉬우실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